자, 오늘은요, 여러분 에피소드 플롯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에피소드가 뭐야? 라는 궁금증이 이제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할 거리를 우리는 이제 에피소드라고 하는데, 에피소드만 우리가 사실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야기의 어떤 전개, 어떤 프로세스를 보면 에피소드는 거의 중간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가 있냐면 팩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에피소드, 그 다음에 에피소드에서 발전이 된 것이 바로 스토리고요. 그리고 스토리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 된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이야기 프로세스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처음 팩트보다는 이 스토리텔링에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팩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는 뭐 노란색이다. 이건 팩트죠. 근데 내가 바나나를 아주 맛있게 먹었던, 저희 어렸을 때는 굉장히 바나나가 비쌌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다른 형제들 몰래 나만 사줬던 그 바나나, 그런 것들은 이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팩트는 이제 사실을 말하고요. 또 어떤 명확한 사실도 이제 팩트지만 가치, 어떤 교훈 이런 것들도 이제 팩트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에피소드는 뭐냐면 어떤 이야기의 재료를 말해요. 그래서 집 앞에 자전거 타고 가는 아이의 에피소드, 그리고 할머니가 나한테 사줬던 바나나 이야기, 이런 건 이제 에피소드고, 여기에 이제 살을 붙이면 이제 스토리가 됩니다. 집 앞에 나왔는데 자전거를 처음 타는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줬는데 너무 용기를 얻고 자전거를 정말 잘 타더라. 이렇게 에피소드에 집 앞에 자전거를 탄 아이, 이건 이제 에피소드고요. 말할 거리고요. 여기에 살을 붙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스토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에 스토리텔링은 무엇이냐? 스토리와 스토리텔링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더 하나 붙었죠? 텔링이 더 하나 붙었습니다. 텔링은 말하는 것인데요. 내가 말을 하게 되면 내 앞에 누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청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텔링의 의미는요, 청중에게 말하는 것인데, 청중한테 말했을 때 청중이 내 이야기를 듣고 설득이 되려면 사실은 우리가 누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야 청중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야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이게 아니라 청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만 이제 청중을 설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텔링의 의미는 말하는 것. 근데 누구한테 말하냐? 청중한테 말하는 것. 그것은 청중이 원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그런 광범위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피소드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야기의 재료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스토리를 붙일 거잖아요. 이제 에피소드가 많아야만 훨씬 더 이렇게 좋은 말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총 7가지의 에피소드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름을 붙여봤어요. 경정, 현시, 명비칭. 제가 이렇게 네이밍하는 거 사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경정, 현시, 명비칭. 이 7가지만 기억하시면요, 어느 장소에 가서든 나는 말할 거리가 없어, 이런 생각 좀 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경정, 현시, 명비칭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경험형 에피소드예요. 내가 경험한 걸 말하는데, 내가 이제 스피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에피소드 가운데요, 이 경험형 에피소드는 무려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7, 80% 이상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가 경험형 에피소드예요. 그만큼 내가 경험을 많이 해야 말할 거리가 많다라는 건데, 대부분의 분들은 색다른 경험 별로 많이 하지 않죠. 항상 똑같은 일상, 그리고 똑같은 일상 중에서도 특별한 경험 에피소드를 꺼낼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경험을 하더라도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기억을 하더라도 이거를 말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잊혀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말을 못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취미가 뭡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형 에피소드를 잘 하시려면 내가 경험한 것들을 일단 잘 관찰을 하시고요. 이걸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 이렇게 말하는 훈련까지 더불어 하시면 말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경험형 에피소드를 잘 활용하시면 프레젠테이션 할 때 굉장히 말할 거리가 풍성해지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번에 신제품,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 새로운 신상품을 런칭을 한다. 그러면 중국 출장에 갔다 오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시면요, 훨씬 더 사람들의 어떤 집중, 공감 이런 걸 이제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프닝에 이렇게 좀 소프트한 그런 에피소드를 넣어서 경험한 걸 얘기하시면요,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그런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말할 거리인 에피소드는요, 바로 정보형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를 활용하는 거죠. 뭐 신문에 있는 내용, 뭐 칼럼, 논문, 그 다음에 타인의 정보 등을 활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조금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어떠한 통계에 또 어떠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몇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본 신문이라든가 칼럼, 논문, 타인에게 들었던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내용이 깊이 있어집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에피소드 가운데 세 번째는 바로 현장형 에피소드입니다. 이 현장형 에피소드는요, 사실은 별 얘기가 아닌데도 사람들의 호응을 굉장히 잘 이끌 수 있는 아주 좋은 에피소드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어떤 분위기를 관찰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이랬을 때요, 정말 사람들이 딱 PT하러 갔는데, 아이, 뭘 이런 걸 굳이 발표를 들어야 돼. 자료로 하지 뭐. 그냥 시간 뺏기는데.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근데 내가 프레젠터다 그러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겠는데요.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어떤 분이 우리 이 대리님이 이런 거 자료로 보지 이러시던데, 아닙니다. 물론 자료도 도움이 되겠지만 오늘 제가 그 자료 성심성의껏 이해되게끔 발표 잘 준비했으니까요. 꼭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현장형 에피소드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바로 시즌형 에피소드입니다. 이 시즌형 에피소드는요, 그때의 그 시즌, 예를 들어 뭐 날짜라든가 또 그 날짜에 맞는 어떤 날씨라든가 또 뭐 계절, 뭐 절기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 시즌에 맞는 핫이슈한 그런 이야기들을 넣어서 얘기하시면 훨씬 더 이야기가 풍성해진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행사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아파트 설명회 행사였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정말 좋다. 날씨가 푸릇푸릇하고 정말 맑은데, 이런 날씨를 보니까 우리 아파트의 재건축의 전망도 정말 이렇게 봄날처럼 빛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에피소드인 것 같지만, 그때의 그 시즌, 봄이라는 그리고 맑다라는 어떤 그런 시즌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의 날씨, 핫이슈, 계절, 절기들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이야기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명언형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경정현시 명비친 가운데 있는 명언형입니다. 사실은 명언형 에피소드, 내 이야기를 깊이 있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에피소드죠. 근데 명언을 넣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요, 그냥 좋은 말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내 마음속에 몰입이 되는, 감동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만 훨씬 더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비범한 사람은요, 비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해내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그냥 성공하는 사람은요, 뭐 그냥 비범한 일을 비범하게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정말 사실은 저는 이 말을 제가 되게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비범한 일을 해야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뭐 성공할 수 있겠지만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할 수 있는 일은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했을 때, 예, 거기서 오는 또 성공들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느낀 감정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야기하면 그 명언이 별로 이렇게 임팩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명언을 말할 때 나는 명언을 잘 말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 이제 계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명언을 잘 말해서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게 하려면요. 명언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데 그 명언을 말하면요. 언행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 명언에 맞는 삶을 사셔야 그 명언을 맛깔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자, 다음은 비유형 에피소드인데요. 이 비유형 에피소드도 정말 말의 어떤 품격을 높이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이게 딱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랑 저 사람은 백지수표야, 믿을 수 있지, 이게 믿을 수 있다, 백지수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믿음직함, 백지수표의 믿음직함, 이런 믿음직함이라는 쌍둥이 속성을 활용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비유형 에피소드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에피소드 가운데 마지막은 바로 칭찬형 에피소드입니다. 이 칭찬형 에피소드는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나가서 말할 때 나 무슨 말하지? 라는 생각이 들으시면 나와 이야기를 하는 사람, 내 청중을 칭찬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칭찬을 할 때요, 여러분 주의할 점 뭘까요? 절대 가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네, 평상시에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셀프 토크 하시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내적 대화하고, 긍정적으로 타인을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은요, 이 칭찬을 진짜 맛깔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너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적극적이시네요. 열정적이시네요. 이런 말을 이제 청중에게 했을 때, 좀 더 공감이 가고 진심이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셀프 토크 하시고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면을 먼저 보시는 분들은 칭찬을 해도 영혼 없게 이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조금 더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모임에 가서 자기소개 하실 때 있을 거예요. 이때 그럼 정말 할 얘기 없으시면요. 오늘 정말 모임에 와보니까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멀리 광주에서도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여러분의 이 모임에 대한 애정, 열정을 정말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한다면 이것마저도 뭐 하나의 굉장히 좋은 자기소개 또 말할 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할 거리가 없다면 상대방을 칭찬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에피소드 7가지 경정현시 명비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똑같은 에피소드도 특히 이제 경험담 같은 경우에 나도 어제 드라마를 봤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재밌게 정말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잘 이렇게 재밌게 전달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바피스라는 구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에피소드의 바피스는 제가 연구한 이제 개념인데요. 말 잘하는 사람들은 BAAPC에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B가 뭐냐면요. 백그라운드예요. 상황에 대한 일단 묘사를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묘사는 when, 언제, 그다음에 where, 어디서, 언제 어디서가 이제 백그라운드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바로 A 액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에 대한 묘사를 하시면 굉장히 잘합니다. 이거는 후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A가 바로 accident, 사건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좀 재밌어지려면요. 무언가 좀 사건 사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건 사고가 들어가면서 이야기에 살이 붙여주면서 뭔가 좀 이렇게 흥미진진해지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을 이제 보시면요. 이 사건으로만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들은 바로 피크, 예, P가 피크인데 절정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 진전이 됩니다. 액시던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됐는데 이 정도로 끝난다면 이 피크 절정에서는요. 그 일이 또 어떻게 됐어?
또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how가 연속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how는 뭐 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반전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들 우리가 피크라고 하고요. 그래서 반전을 넣으면 너무너무 이야기가 재밌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C는 클로징이에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교훈이나 어떤 가치, 맺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what? 그래서 네가 무엇을 배웠는데 뭘 깨달았는데 이것이 바로 클로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육하 원칙 가운데 Y가 빠졌는데요. Y는 엑스넌트에 들어가도 되고요. 피크에도 들어갑니다. 이게 왜 일어났는가? 네, 이렇게 육하 원칙을 넣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바피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